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므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장 복만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2022 타이틀 매치 이문승과 오메르 파스트컷 전시 소개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 후 전시 취지 소개와 전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후 참여작가 인사말과 질의응답이 있고 2시 40분부터는 전시실로 이동하여 전시 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행사는 3시 30분경 종료 예정입니다. 종료 후 서선문으로 해체하는 셔틀 탑승을 원하시는 기자님께서는 하차하신 위치에서 3시 45분까지 탑승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술관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기영 운영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주영 학예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기영 운영부장님의 전시 취지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 서울미술관의 백기영 운영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1월 달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고 오늘 특별히 또 수능이 겹쳐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멀리까지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북서울미술관이 2013년에 개관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이제 10주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좀 오픈하게 되는 타이틀 매치 전시는 2014년에 개관과 함께 시작된 2인전 전시 트랙이에요. 그래서 저희 북서울미술관을 대표하는 전시 트랙이고, 이 전시는 이제 당시 관장님이셨던 김웅리 관장님이 쌈지스페이스 시절에 원로 작가하고 청년 작가 사이에 타이틀 매치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제 출발된 계기는 우리나라 미술계에 이제 원로 작가와 청년 작가가 서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청년 작가와 원로 작가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타이틀 매치라는 형식으로 2인전을 하는 거는 매우 이제 신선한 반응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이 청년 작가처럼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작업하는 원로 작가의 모습을 보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은 젊은 패기를 자랑하고 원로 작가는 이제 원숙한 노련함으로 청년의 패기를 감싸는 이런 조합이 이 관람자들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북서울미술관에서 이어받은 이 청년 작가 대 원로 작가 구도는 2018년부터 이제 세대 구분을 넘어서 동료 작가가 같이 하는 중견 작가의 전시, 김홍석이나 서현석 작가 같은 타이틀 매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함영하, 서동진 같은 작가와 평론가가 서로 연대하는, 이건 실질적인 연대가 이루어지는 서로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 열렸던 타이틀 매치 임민욱과 장명규는 시각예술 작가와 음악 감독이 서로 위치를 바꾸거나 교차시키는 교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시각예술 분야의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는 두 분의 작가, 이문승 작가와 오메르 파스트를 타이틀 매치 초대했습니다. 이 두 작가를 한 전시에 놓고 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두 작가 사이의 차이점을 주목해보고, 또 두 번째는 두 작가 사이의 유사점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 큐레이터와 작가들이 상세하게 전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대략적인 전시 취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가연 학예연구소 전시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가현입니다.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오늘 시작해서 내년 4월 2일까지 계속되고요.
그리고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1층과 2층 전관에서 전시가 열립니다. 백기영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의 참여 작가를 모시고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영상 작품이지만 뉴미디어와 설치를 동반한 작품들이 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작품 수는 13점이 되겠습니다. 오메르파스 작가님이 6점이고 이무순 작가님이 7점입니다. 네. 네, 앞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어쨌든 두 분은 굉장히 이제 미술계와 영화계 양쪽에 좀 발을 깊이 담그고 계신 두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작가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두 가지 아주 굉장히 친근한 호칭을 가지신 두 분입니다. 이번 전시가 그 타이틀 매치 최초로 해외 작가를 초청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고 그리고 또 지금 겪고 있는 시기에 또 다시 이제 국경이나 이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시기에 해외 작가를 초청을 함으로써 또 우리가 다시 어떤 경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화와 미술 간의 경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무엇보다 굉장히 그 본인의 고유한 작품 세계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신 두 분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타이틀 매치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1층에 있는 전시실 1과 프로젝트 갤러리 1 그리고 2층에 있는 전시실 2와 프로젝트 갤러리 2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처음에 전시실 1을 들어가시면은 오메르파스트의 작품을 5개의 영상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을 돌아서 나가셔서 2층에 계단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계단 밑에서 시작되는 이문숙 작가님의 작품을 먼저 보시고 계단을 올라가시면은 전시실 2층에 다시 이문숙 작가님의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2층에서 저희 브릿지를 통해서 프로젝트 갤러리로 들어가시면은 오메르파스트 작가님의 작품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이문순 작가님의 작품이 있는 프로젝트 갤러리 1을 보시고 가시는 것이 뭐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순서상 추천을 드리는 동선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두 작가님들께서 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을 각각 하나씩 제작해 주셨습니다. 이문순 작가님의 경우 3채널 작품, 파도라는 제목의 3채널 작품을 제작해 주셨고요. 오메르파스트 작가님 같은 경우도 3채널 작품이고 제목은 차고 세일이라는 작품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각각 오메르파스트 작가님의 작품은 처음에 들어가셔서 전시실 1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문수 작가님의 작품은 2층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이제 파란색 벽이 있는 앞에서 3채널로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작가님들께 조금 더 시간을 들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참여 작가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문순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메르파스트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문순 작가님, 그 다음에 오메르파스트 작가님 순서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문순입니다.
네, 어쨌든 먼저 이렇게 좀 좋은 전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좀 감사드리고 또 이제 기자님들도 이렇게 많이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훌륭한 작가님하고 같이 전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기쁘고 뭐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전시를 사실은 저도 쌈지 스페이스 때부터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초창기 작업하고 또 이제 북서울 여기 서울시 북서울미술관에서 진행할 때 몇몇 작품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고 기획 자체가 그다음에 뭐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이렇게 좀 송가영 기대표님한테 이제 좀 제안을 받고 한 1년 딱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좀 많은 좀 고민을 하면서 신작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고민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한 20년 좀 24년 이렇게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쭉 작업을 해왔는데 작업이 어느 순간 약간 이렇게 좀 반복되는 저는 이제 뭐 새롭게 뭔가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반복되는 건 아닌가 좀 저의 작업을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되돌아보고 또 그런 되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지금 한 6개 구작과 신작 이제 파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좀 중단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 제가 2004년부터 그 베트남 참전 군인 인터뷰를 시작으로 해서 약간 이제 베트남 전쟁 관련 작업을 좀 쭉 하다가 한 2015년까지 좀 진행을 간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좀 막힌 부분도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좀 약간 좀 중지된 상태인 작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같은 경우는 항상 저 자체도 사실은 좀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런데 좀 다루기는 또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미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8월 달에 이제 세월호 천도제를 지내신 미술교사 출신의 뭐라고 하지 지무라고 하거든요. 그 신안시킨 곳에서 이제 지무라고 하시는데 영매인데 거기에서 이제 또 지무라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영매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기사를 보고 잘 됐다 해서 이제 그 세월호 그분을 통해서 좀 세월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제 여순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제가 19년도에 이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라는 작품을 개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여순 항쟁 관련 관계자분들이 좀 극장에 오셨어요. 그 서울 쪽에 그래서 여순 관련 작업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알려져 있고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어쨌든 제주 4.3 항쟁하고 연결된 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계기가 되면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행히가 아니라 올해 한 8월 7월 정도에 이제 여수를 좀 방문하게 됐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여수 관련 또 이제 여수항쟁 관련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철이 선생님을 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베트남 작업 같은 베트남 전쟁 관련 작업은 약간 이제 그 통역사 그다음에 이제 여수항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철이 선생님 역사학자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영매 이렇게 좀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분을 보면서 저의 역할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일종의 어떤 중간 매개자 역할의 한 부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좀 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고 계셔가지고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실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또 어쨌든 미술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싶어가지고 이 세 사건을 연결해서 파도라는 작업을 좀 완성하게 됐습니다. 네, 새 신작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메르 파스트 작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hat's all I'm going to say in Korean. I'm sorry. I wanted to begin by saying thank you to the museum, and especially to Karyun for inviting me again to participate in this exhibition. Should I stop? You want to?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는 말만 한글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우선은 미술관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가영 큐레이터님께 다른 전시에서 한번 작업을 하고 이번 전시에 다시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o it's my third opportunity to be in Korea. I was invited to the Busan Biennial in 2004, and then invited also to be a part of a group exhibition that Karyun has curated in 2018, I think it was? 19, thank you. And so this is the third time. Unfortunately, I'm alone. My wife did not join me, so I spent a lot of time in my hotel room swimming and using the fitness center. 네, 이번 전시가 한국에서는 세 번째로 작품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 부산 비엔날레 참여였고요. 2019년에 송가영 큐레이터께서 기획하신 다른 전시에 참여를 했었고요. 안타깝게도 아내와 함께 오지 못해서 이번 방문에서는 호텔에 머무르면서 이제 헬스장과 수영장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And so when the invitation came, I found the concept of the exhibition in a sense interesting, but also I had some suspicions about it. I didn't understand the notion of a title match, of something agonistic or competitive between artists. And I think there is more of a requirement in these days to think about maybe cooperation, to think about connections, ways to connect cultures and people rather than to compete. But I think this is already part of a concept anyway. It's just a title that seems perhaps misleading. 네, 그래서 이 전시에 처음에 초대받았을 때는 타이틀 매치라는 개념이 흥미로우면서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틀 매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서로 다투거나 경쟁을 하는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이러한 것도 타이틀 매치라는 전시의 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And just before we started this press opening about almost an hour ago, a little child who went through the exhibition put his finger into a holographic device, one of the works in the show, and broke the machine. And it is a very understandable and human impulse that made the child do this, and it's something that is very much essential to my work, namely the desire to see, the desire to understand, which causes someone to transgress, to trespass, to go across something which is forbidden or taboo in order to touch. And it's something almost very Christian, you know, when Christ comes back, I'm not Christian, I'm Jewish, but when Christ comes back from the dead, the first thing that Thomas wants to do is to poke the wound, to put the finger inside of the body in order to see whether or not the body is alive.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프레스 오프닝을 하기 전에 약 1시간쯤 전에 전시장을 논일던 한 어린아이가 저의 작품의 일부인 홀로그램 장치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장치가 고장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척 이해할 만한 일이고 이것은 인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저의 작업의 핵심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것을 보고자 하는, 어떠한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금지된 것, 터부시되는 것들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물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나서 돌아왔을 때 그의 제자인 토마스가 실제로 그 몸이 살아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처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And so I think if we can use this incident, perhaps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metaphorically perhaps connects the works that I'm going to show, namely the desire to see and to understand something which is inherently not understandable, yeah? Either because, or not graspable, or not seeable, either because it's past, it belongs to the past, or because it's something that exceeds our capacity to understand. That could be something traumatic, it could be something incredible, something perhaps even supernatural.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계기를 일종의 이 전시에 있는 작업들과 연결짓는 메타포로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전시에 되어 있는 작업들은 말하자면 어떠한 것들을 보고 이해하려는 욕망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이해 불가능한 것, 그것이 이해 불가능한 이유가 단순히 정말로 이해를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있지 않은 과거에 속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를테면 트라우마에 속한다든지 심지어 초자연적인 것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들을 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을 담고 있는 작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d the work that the little child disrupted is a documentary work about somebody who works for a very large social media company which will remain nameless, but they're the world's biggest provider of videos online, and we all know who they are. And they employ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n essentially office jobs, in shifts around the clock, morning till night, who are tasked with policing, controlling that boundary between what is permissible, what is visible, what is invisible, and what is not permissible. And so they are at the vanguard, they are at the very border of seeing, you know, what we are allowed to collectively see. And they filter out the information that is invisible. And so in a sense, I think it's ironic, it's poetic, it's funny that the child, in a sense, was tempted to touch this person. This person cannot show her face because she signed a contract with YouTube. Please don't mention YouTube because she will get into trouble. And in order to represent her face, we had to go through a couple of transformations. I interviewed her, then I had an actress reread her parts, and then in order to avoid or to complicate this whole notion of identity, we scanned her face while she was playing, and her face shifts as she talks between genders, between ages, and between ethnicities and backgrounds, in a sense creating a kind of an anonymous portrait of somebody who is in charge of what it is that we are allowed to see. 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넣어서 잠시 고장을 나게 했던 작업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온라인에서 비디오로 볼 수 있는 거대 SNS 회사에서 일하는 분과 인터뷰를 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분의 계약상 이제 어느 회사인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한 회사에서 일하는 분이고, 이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용되는지, 무엇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인지, 무엇이 가시화되지 않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수많은 정보를 필터링하면서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필터링하는 전위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넣어서 고장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기도 하고 시적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이제 U로 시작하는 밝히면 안 되는 이 회사와 이분이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밝힐 수 없도록 저희가 이분과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배우분이 다시 읽도록 하고 또 그 얼굴을 스캐닝을 해서 실제로 영상 안에서는 얼굴이 젠더를 오가고 나이를 바꾸고 인종이 바뀌는 변화를 겪게 해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d I will just briefly connect this to the new work that was made for this exhibition and was generously commissioned by the museum. In this work, there's also this notion of what is not visible or what is not permissible. And this is something which is a toxic piece of a family's property, of history, which ends up in a public sale on their garage. And like Im Hong Sun, who talked about this project, was also very difficult for me. I decided at some point to stop this project and then ended up returning to it by enfolding it into a fictional story in which the failing of the project almost becoming invisible, is a starting point for reimagining the project and making it visible again. 네, 그래서 이번 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새 작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후하게 지원을 해주신 미술관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 작업 또한 무엇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지, 무엇이 우리가 보도록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어떤 가족이 남긴 유해한, 톡식한 어떤 유산들이 차고 세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문순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 또한 이 작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도 예전에 이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한번 멈추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서 이 작업을 확장시키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 작업에서 저는 어찌 보면 제가 이 작업을 진행하다가 진행을 실패함으로써 이 작업이 거의 가시화되지 못했다는 상황을 가지고 새롭게 상상을 하고 새로운 작업으로 그것을 확장시키고 픽션화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Okay, I'll stop now. 소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작가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의 김민호 기자라고 하고요. 하여튼 두 분 작가님 전시 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이번에 제가 아직 작품을 보지는 못했는데 파도와 차고셀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잊고 싶어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임 작가님도 전에도 그런 작품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이제 국회의원에서 봤었는데,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누군가는 굉장히 잊고 싶어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어떻게 보면은 좀 본질적인 동기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두 분께 하나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작업을 하면서 자주 좀 울컥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 작업을 보면서, 또는 이제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듣고, 또 이제 작업을 만나면서 좀 울컥한 부분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울컥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 생각을 하면서, 이 울컥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 넘기지 못하는 부분, 뭔가 멈춘 부분, 그래서 어떤 체한 기억이라는 좀 말들이 좀 생각이 나고, 약간 체한 역사, 이런 좀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저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어쨌든 처음부터 이렇게 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또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그냥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 뭐 제가 아마 이제 저희 부모님의 아마 환경, 부모님의 어떤 뭐 계급이라든가 삶의 환경을 보면서 그런 게 아마 10대 때 많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그 내 사랑 지하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분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가면서 이제 저도 계속 고민하게 되고,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어떤 체한 기억, 체한 역사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작업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천착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If I understand the question correctly, I think the things that we want to forget are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a way. And when we try to forget something that is important, very often we create other problems. And so I'm interested in these mechanisms of forgetting and remembering, and especially in various neurotic disorders that occur when we try to push, to suppress something,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and the way that that thing always manifests itself unexpectedly elsewhere. So my work is very often trying to understand how the past keeps on repeating or reoccurring or erupting into the present tense, and the various kind of neurotic side effects that this causes, which is why very often the way that the work narrates itself, or the way the representation in the work, I'm trying to find different ways of representing it because we're dealing with neurotic symptoms. 네, 기자님의 질문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체로 사람들이 가장 잊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망각 그리고 기억의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들이 그러한 것들을 억압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신경증적인 형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거라는 것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정신적인, 신경증적인, 부수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작업의 내레이션이랄지 작업이 재현되는 방식 역시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으로, 신경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마치고 또 전시식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